네, 경제적 자유를 누려라 계좌 수익 극대화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드온의 이용준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뵙게 됐는데 네. 일주일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기분 좋게 좀 마감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첫 시간이었는데도 충격적이었죠.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좀 경건한 자세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웃을 일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급락장에도 살아날 길이 있는데 급락에다가 신용 잔고까지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하반기까지는 상상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고 점증적인 실체적인 반등이 나올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첫 방송할 때 저 보시면서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신 분들은 지난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1월달, 12월까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실제로 실적과 테마와 재료에 근간한 지수의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좀 자신 있게 시장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는 변동성 장세. 이번 주에도 지표들이 참 많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만존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지표마다 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이번 주에 발표할 지표 전에 왜 지난주에 그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있고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타이밍에 중요하지 않 봐야 될 때도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악재가 좀 중첩됐기 때문에 그걸 버티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7월달 고용지표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이런 게 첫 번째 악재였고요. 게다가 중동 지금 전쟁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지금 또 확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동의 변동성에 대한 악재가 또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연일 상승했었던 그 근간에는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AI 또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좋아졌었는데 주요 빅테크 기업, 즉 나스닥 지수를 결정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된다. 이런 또 악재들이 있었어요.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고 공포감으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중첩되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고 게다가 일본은행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또 미국, 또 중동 이런 모든 악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버티다 무너졌다가 아무래도 공포가 났고 매도가 나오니까 매도가 또 매도를 낳는 또 상황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게 과한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경제방송이나 모든 언론들은 지금 시점에서 과도한 낙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점증적으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승을 말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경제지표 발표들이 꽤 있어요. 또 13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고요. 또 14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도 있죠. 하지만 항상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느냐, 예상치를 하회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미 지난주에 한번 큰 폭의 변동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는 완만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굳이 높게 나오건 낮게 나오든 간에 이것들은 지금 경제지표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를 웃돌지만 않는다면,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즉 말씀드리면 여전히 시장은 상방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크게 웃돌지 않고 소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폭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건강한 수준의 완만한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지표 발표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주 보고 놀래서 이번 주 놀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시장은 상방을 보고 있고 지난번의 하락은
커다란 낙폭 과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 확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될 큰 지표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일정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있고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기대감이나 여론이 있었지만 또 1, 2주 사이에 크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주도가 높아지면서 박빙이고 좀 앞선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이런 지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 지표는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줄어들 것 같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확전이 되고 휴전하고 또 재건할 것 같았지만 또 붙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하나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정확히 말하면 금리 인하 이슈가 9월에 이제 시작될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 좋게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 이제 대놓고 하는 금리 인하는 호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수는 상방이 나올 거고 시간은 우리 편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너무 놀래서 지금 움츠러드신 분 계시겠지만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지금 8월 이제 중순으로 닿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낙폭 과대한 실적주 중심으로 담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키워드까지 다 짚어주셨고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은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선과 관련된 트레이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수익 봉투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가 바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인데 오늘 장 초반부터 이쪽으로 확실히 매기 확산이 되면서 오늘 새롭게 떠오른 섹터들이 2차 전지도 이쪽으로 확 묶이는 모습이었고요. 네네.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품까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의 고래에서도 아모그린텍, 칸컴 라이프케어, 신진 SM까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2차 전지, 해리스 트레이드 이쪽이 진짜 강하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는 원론적인 원래 관련주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 발굴하는 관련주가 있거든요. 그렇게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오늘 현재까지 트렌드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의료용 대마,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원래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우리바이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성 첨단 소재, 화일약품, 또 신규로는 CTC 바이오 정도, 4종목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항상 제가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공략할 때 테마에 있는 모든 종목을 공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시장의 대장주가 되는 종목들 공략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했던 최근에 대마 관련 대장주는 우리바이오였어요. 그래서 우리바이오가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등주는 오성 첨단 소재인데 1등주와 2등주는 좀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 생각인데 이게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해리스 지지율이 높아졌다. 트럼프를 압도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런 종목이 슈팅이 나오지만 반대로 밤 사이에 트럼프가 압도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반대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중장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보시는 건 약간 도박장에서 베팅하는 느낌이고요. 제 생각인데 매일매일 흐름을 보고 단기로 공략하고 단기로 매도하고 이런 전략이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종목은 원래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이고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도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리해 보시면 내일 또 공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메디케어 관련주라고 해가지고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도 올랐고 지난주도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개별주에 대한 이슈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왜 오른지 사실 모호한 종목이긴 했는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확실히 알았던 게 해리스 부통령의 메디케어 관련주가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로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아닌데 시장이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시장이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거지만 시장 생각이 이런다고 하고 내 생각만 강조할 건 전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항상 옳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시장이 항상 옳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1등주를 공략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대장주를 공략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3등주와 4등주가 좋다고 생각한다 한들 시장의 판단에 항상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헬스 트레이드 관련주 중에 메디케어 관련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헬스케어 인공지능 관련주가 또 새롭게 나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딥노이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딥노이드가 원래 AI 인공지능 관련주인데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 관련으로 AI 솔루션을 통해서 미국 FDA 허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로 해리스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관련주였던 의료용 대마 관련주도 확인하시고요. 그 종목 중에 추가하시면 셀바스 헬스케어도 보시고 딥노이드까지 우선 추가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올라버린 오성 첨단 소재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상승폭이 작을 수 있지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헬스케어 관련주인 셀바스 헬스케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관심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게 보면서 잠깐 재밌었던 게 화장품주가 오른다. 그쵸. 이게 좀 의아했어요. 네. 앵커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학자금 대출도 미국도 똑같이 받는데 그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비쌀 겁니다. 훨씬 더 비쌀 수 있죠. 근데 해리스 부통령, 즉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했던 정책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자 이런 네. 프로젝트에 세이브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바이든이 지금은 바이든 대신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은 그 같은 정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세이브 플랜 이게 또 진행이 된다면 학자금 탕감 프로젝트에 따라서 지금 우리들 말하는 MZ세대들, 대학생들이 돈이 여유가 되면 실제로 그들이 쓰는 게 뭐 아파트를 사거나 차를 산다기보다도 본인에 대한 그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식료품 관련주 중에 K김밥이라든지 불닭볶음면들이 폭발적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맛도 맛있겠지만 저가에 쉽게 말하면 싸지만 먹을만하다. 싸지만 맛이다. 이런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폭발적으로 인기가 끌고 K푸드의 열풍이 있는 게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유학 갔다 오시거나 미국 현지에 계시거나 미국 다녀보신 분 여행 다니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우리나라 생각하는 2배 이상이죠. 음식들은 특히 한 끼에도 2만 원, 3만 원 꼴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K푸드가 채워주고 또 여기서 헬스 부통령 관련주 중에 화장품 관련주들 세이브 플랜이 더 학자금을 좀 탕감해 준다면 그 유효돈으로 식료품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급락장에도 버티고 지금 상방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 첫 번째는 항상 실적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은 상승이 나온다는데 그 실적에 잘 나오는 테마 중에는 식품 테마와 화장품 테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중에 많으니까 오늘 말씀해드렸던 마리아나, 메디케어, 헬스케어, 화장품 관련주 게다가 하나 더 하면 식품 관련주까지 넣고요. 시장 흐름 좋으니까 시장에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들 수혜주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아무래도 이쪽으로 엮여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럴 수 있죠.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전기차 포모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간의 거래에서도 네. 잘 갔습니다. 저희 지금 채팅방에도 네. 한컴 라이프 케어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다 네네네. 라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런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수익이 확 나올 때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네네. 내일 한컴 라이프 케어 들고 계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해리스 쪽이 되면 2차 전지 호재일 수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제 생각과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전지 보시
보시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또 악재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길게 본다는 흐름보다는 지금 하락한 종목이 역배열인 종목이 올라가려면 그 오랜 기간에 매물대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내일 상한가 가더라도 저는 제 생각엔 단기적인 수익 대응이 맞다 생각하고요. 2차 전지 예전처럼 뭐 10배, 5배 간다 생각하고 중기로 공략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비추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반도체도 괜찮고요. 게다가 조선업도 괜찮고 가장 중요한 또 제약바이오 이슈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고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과 섹터를 공략하는 거지 바닥에서 올라가면 매물대를 맞고 올라가면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섹터는 단기적인 접근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도 뜯어볼게요. 땡큐 TSMC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AI 캐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 TSMC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3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요새는 실적 잘 나오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 네네. 미래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땡큐 TSMC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찐 반등 이렇게 네네.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반도체는 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최근 지난주 월요일날 급락 나올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루 10% 넘게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제 생각인데 어차피 결과는 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TSMC 실적이 지난달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는 게 팩트이고요. 게다가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다는 게 지금 반도체 업황의 팩트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즉 그 근간에는 실적과 앞으로의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TSMC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칩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인 특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낙폭을 거의 지금 절반 이상 거기서 만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폭 구간 만회된다면 갭을 다 메꾸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고 특히 하반기에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섹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총상위 반도체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에 대한 제약바이오하고 조선업 관련주들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2차 전지 갖고 왜 안 가나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를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갈 수 있는 섹터와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 체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분명히 모든 종목들은 잘 갈 수 있다. 하지만 더 가는 종목과 덜 가는 종목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섹터와 종목 위주로 포트를 한번 짜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혹시라도 주식 멘토의 강의부터 다양한 전략들 듣고 싶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어질 포트폴리오 진단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화번호도 나오고 있죠. 02-2128-8543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표를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주식계좌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께서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 주셨는지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 투자 자산은 2억 2천만 원 들고 계시고 종목들이 굵직굵직하네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리노공업, 셀트리온 들고 계신데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들 거의 다 수익 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는 아쉽게도 셀트리온도 소폭에 지금 빨간불만 들어와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이에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나 굵직한 종목들, 한때는 효자였던 종목들이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바닥설이 많은데 여기서 더 빠질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포스코홀딩스, 네. 포스코 퓨처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네. 해주신 부분이 마냥 기다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종목들은 어떨까요? 우선 마냥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게다가 이제 두 종목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다 네. 포스코잖아요. 같은 회사라고 보거든요. 그쵸. 같은 회사의 종목을 너무나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 회사 자체는 뭐 우량하고 시총이 크기 때문에 망하거나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비중도 좀 크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비중만 합하면 50%거든요. 본인이 지금 투자금이 2억 2천이니까 50%는 1억 1천만 원을 이 한 종목에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실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게다가 2차 전지 섹터에 포스코에 실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다만 2차 전지 바닥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최근 들어 뭐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선 판단은 뭐 시장이 하는 거고 또 가장 큰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야를 편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선 지수에 대한 부분은 지수에 대한 악재는 우선 소멸됐고 지수는 연말까지 상승 나올 것이다. 즉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화랑장과 호황장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하반기 특히 8월 달에 코스피 지수를 지금 오늘 종가가 2618인데 8월 달만 보더라도 증권사 목표치가 제일 낮게 책정한 2,800이고요. 높게 책정한 증권사는 3,000까지 보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이제 보름 정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번 달에 200포인트 이상, 300포인트 이상 올라갈 텐데 안 가는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남들이 다 힘들 때 나도 힘들면 예를 들어 군대에 갔는데 남들이 다 힘들고 훈련 받을 때 나도 힘들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참을 수 있는데 남들은 다 쉬고 이렇게 뭐 숙면을 취하고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일을 하고 있다 또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는 바닥인 건 맞는 것 같으나 상승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우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두 종목 모두 포스코인데 비중의 50%인 엄청나게 큰 비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라면 눈을 딱 감고 좀 비중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차트와 의견을 좀 드릴 텐데 42만 2,800원이거든요. 25%입니다. 오늘 종가가 32만 7천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클 텐데 오늘 기사를 봤더니 바이오는 날고요. 지금 기사가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날고 2차 전지 울었다. 이게 지금 8월 7일자 기사거든요. 즉 앞으로 난 바이오는 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하락도 항상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락하면 좋은 회사니까 반등 나올 거야 생각을 하지만 주식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자 보시면 대추세가 작년 2023년에 25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한 1년 사이에 갔기 때문에 약 300% 정도 올랐죠. 하지만 이 대추세가 끊기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추세, 뭐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도 10년, 15년 주기로 오니까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1년 동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인 75만 원 같은 추세를 내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될지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연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쉽게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시면 최고치를 찍었던 게 2008년입니다. 2007년이죠. 2007년에 찍고 2023년에 찍었으니까 2023년에 7년하면 15년이잖아요. 약간 슈퍼사이클 한 바퀴를 도는 시점인데 그럼 2023년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언제 다시 한번 70만 원 갈까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15년 곱하면 2039년이거든요. 그럼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판단은 뭐 내일 또 상한가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재 추세에서 제 판단은 우선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도 뭐 보셔도 되지만 제가 본 결과 2024년 올해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확인하시고 컨센서스 확인하시면 올해도 하락이고요. 다만 내년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을 먼저 주셨는데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몇 그죠. %를 좀 줄여보면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차트상 보면 지금 역배열에 잡혀 있고 하방이 경직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뚫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지금 비중이 25%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반 정도 12.5% 정도를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 비중은 우선 현금 우선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갖고 계시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섹터에 현재 밀고 있는 대장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될지 언제가 될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확보하시고 대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랑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동시에 네.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다, 결국에는 맞아요, 비슷한 회사죠. 결이다라고 네. 보셨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12.5% 줄여보자 의견을 네. 주셨는데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포스코 퓨처엠 똑같아요. 차트 지금 보시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같은 회사이고 같은 섹터이고 같은 차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똑같잖아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차트가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차트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차 전지 전기차 이슈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두 종목 모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상 보면 하방 경직이죠. 똑같이 이렇게 하방으로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 차트이고요. 포스코 홀딩스하고 차트가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되긴 하나 그 상승으로 이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는 변동폭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둘 다 같은 회사라고 봤을 때는 제가 우선 두 개 합치면 50% 비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50% 비중에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12.5는 현금 확보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중에 물론 판단 본인이 하시겠지만 제 솔직하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종목은 한 종목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아예 이번 기회에 종목 정리하시고요. 종목 교체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25%를 어떤 종목을 살까요? 이렇게 궁금하실 건데 지금 섹터에 가장 많이 빠져 있고 가장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크고 안전한 종목인 삼성전자의 12.5% 정도 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 셀트리온 갖고 수익 내고 계시잖아요. 셀트리온 올해 아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섹터이고 오늘도 좋은 호재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12.5%는 셀트리온에 추가 매수하신 전략 하시면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복구할 수 있고 또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셀트리온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셀트리온 쪽으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도 포트폴리오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동안 주식 종목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단 한 가지의 종목만 상담을 받아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처럼 저희가 포트폴리오 진단 전체적으로 도와드리니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02-2128-8543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노공업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보통 들고 계시고 네, 리노공업 이렇게 그렇죠. 곁다리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렇죠. 반도체 중에서 리노공업만 이렇게 딱 들고 그렇죠. 계십니다. 좀 아쉬워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도 리노공업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선 최근 들어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이고 네. 물론 반도체 메인 관련주인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노공업 올라갈 때 잘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가 AI 시대의 수요가 대비되고 있고 하반기 수요 개선된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지지 후에 차트상 보면 지지를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하고 21선에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선 돌파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 4분기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부터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업 개요의 리노공업의 재무제표만 간단히 봐드리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연간 재무제표 별도로 봤을 때는 올해도 1292억이고요. 내년은 1500, 내후년은 1700억. 이렇게 꾸준히 매년 10% 이상의 상승폭이 예상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
이걸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홀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사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21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은 순간 즉 21만 원 위에 자리가 잡혀진다면 리노공업 조금 더 사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고요. 리노공업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리노공업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시면 반도체 종목 중에는 섹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있으니까 어떤 게 애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시총 1등과 2등 종목 하신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으니까 아주 그냥 대장주격인 시총이 큰 종목이 안 간다는 생각보다는 지수가 상승하면 지수를 부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갈 수 있다 생각으로 리노공업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수익 나지 않으면 바꿔라 이런 저희 포부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식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내가 어떤 종목이 문제인 건가 참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반도체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리노공업을 들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멘토님께서 네. 의견을 주신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담아봐도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차트 통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좋은지도 그렇죠.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 리노공업 차트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으나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자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1선 올라오는 21만 원 자리 지지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반영은 이제 곧 될 거니까 그리고 급락했던 부분은 리노공업의 악재가 아니라 증시 급락에 대한 악재니까요. 21선을 지지받는 21만 원 자리가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약간 하락폭이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추세 전환하기 지금이 차라리 사기가 좋은 자리다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추세를 전환하려면 8만 원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차트정 보면 급락 이후에 양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양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냥 봉으로 말씀드리면 상승 잉태형 양봉들이 나오고 있고 긴 음봉 안에서 계속 양봉이 지키고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을 모색하다. 그래서 8만 원 이상 올라갈 때 진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이슈 있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계속 살아있고요. 세 번째는 지수가 부양된다면 지수가 먼저 오를까 삼성전자가 먼저 오를까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가 부양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버리지 말고 꾸준히 쌓아서 모아가자 이런 전략이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 멘토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전반적으로 받아봤습니다. 나도 이런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멘토의 다양한 또 강좌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요. 위에 보이는 02-2128-8543번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식 멘토가 리밸런싱을 해주셨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공략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라도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신규 상장주가 상장할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법을 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앞으로도 신규 상장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은 매년 또 매월 또 매주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강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공략법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종목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도 이번 주에 신규 상장주 종목이 3종목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뱅크웨어 글로벌을 제가 공략을 해서 좋은 자리에 공략을 하고 굉장히 큰 상승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혼자서도 하고 싶은다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신규 상장주는 급등량이 너무 크고 위아래로 흔들기 때문에 좀 무섭고 공략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신규 상장주 공략 잘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가는 30%지만 신규 상장주는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락장도 또 상승장도 공략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적으로 쓰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하고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제가 신규 상장주 많이 나올 때 거의 나올 때마다 공략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과 그 기법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한 종목은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뱅크웨어 글로벌이 지난주에 급락 나오고 이번 주수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상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을 때는 신규 상장주가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뱅크웨어 글로벌은 잘 갔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공략할 때는 총 이제 5가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페이지 넘겨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의 재료와 지금 부합하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시스템 관련이기 때문에 현재 이슈와는 잘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부가다, 비싸다 이런 언쟁 속에서 그 논란 속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재건 이슈가 막 활발할 때 재건 관련주가 예를 들어 건설주가 상장을 한다. 또는 조선업이 막 화랑을 할 때 신규 조선주가 상장을 한다. 이러면 시장에 돈이 확 몰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코스닥이나 코스피 신규 상장주의 대표라면 시장이 좋을 때 특히 내 종목과 내 섹터가 좋을 때 상장하는 게 시장이 훨씬 더 부각을 받고 주가 부양하는 데 굉장히 좋은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해로는 뭐 식량 이슈 예를 들어서 대북 이슈로 식량주들이 다 급등이 나올 때 식량주에 무슨 종목이 딱 상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다 식량주도 매일 상한가 가니까 그래서 상장한 종목이 밸류를 특별히 측정하지 않더라도 그날 급등 또는 상한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장한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재료는 현 시점에서 약간 맞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상장을 할 때 그 종목의 어떤 섹터인지 그 종목의 공모가가 얼마인지 유통 물량이 얼마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유통 물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통 물량 확인하면 왜 좋냐면 유통 물량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40% 50% 유통되는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 올리기도 힘들고요. 그 종목을 어떤 특정 수급이 들어와서 종목을 상승시키겠다 그러면 그 많은 유통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리기가 힘든데 유통 물량이 만약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작은 돈으로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장할 때 제가 지금 하단 QR 찍고 들어오실 그 교육방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상장할 때 상장한 종목의 종목명과 섹터와 유통 물량과 공모가를 항상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신규 상장주가 올라왔을 때 공략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지금 예수금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시작하기 전에 뱅크웨어 글로벌에 대한 내용 여기 보면 섹터는 무엇인지 또 전 페이지 넘겨주시면 섹터는 무엇인지 공모가는 무엇인지 유통물량이 무엇인지 다 하나 체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섹터는 금융 관련이었고요. 공모가는 제 기억을 16,000원으로 기억하고 유통물량이 적지 않아서 30%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애매한 상태이긴 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모가가 16,000원이었는데 16,000원 대비
시작한 호가가 얼마에 시작했느냐. 예를 들어서 16,000원인데 시작한 호가가 뭐 3만 원에 시작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미 수익 구간에 2배 이상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올리기 어려울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뱅크웨어 글로벌은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시작하는 호가가 15,000원, 16,000원 아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많지만 시작 호가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준비 안내를 해드렸고 종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규 상장자가 나오면 상장한 장이 시작한 이후에 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넣는데 시작하기 전에 섹터가 뭔지 공모가가 뭔지 유통 물량이 뭔지 그리고 공모가가 예를 들어 16,000원인데 시작한 호가가 얼마인지 굉장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도 나는데 뭐 극단적인 100% 이상 수익도 날 수 있는 게 상장 당일날 매매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날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매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물론 이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큰 돈으로 큰 비중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급락해도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섹터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할 때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매수가와 매도가를 드릴 때 공모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렸죠. 16,000원 아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가에 16,000원 안에 시작했고 그 시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매수해서 홀딩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공략을 해서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메모하시고요.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혼자서 할 수 있고 뭐 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도 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이걸 익히신 분이라면 혼자 서서 충분히 신규 상장주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은 요것들이 외부 변수로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당일날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공략 시간을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 잡는데, 신규 상장주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실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돈은 있지만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을 때가 좋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공략 시간 같은 경우 보면,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장 시작하고 바로 올라가는 신규 상장주도 있지만, 요새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전후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 종종 있고요. 특히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도 11시경부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밍을 보시고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공략해 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오늘 기사예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께 장 시작하고 정신없을 때 기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장 전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늘 코스닥 입상하는데 고평가 논란이 있다. 하지만 공모가가 16,000원이기 때문에 시작 고가를 얼마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망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략해서 홀딩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신규 상장주는 뱅크웨어 글로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확인 한번 해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지수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급락했던 지수도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한번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추가 하락값이 올라가고 있고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는 지수가 안 좋을 때가 사실 더 많은 수급과 더 많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 1% 정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 흐름 확인했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제가 지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이번 하락장이 굉장히 많이 털렸거든요. 보시면 파란 선은 신용잔고이고요. 빨간 선은 코스피 지수인데 보시면 급락 나올 때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상승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가적인 점증적인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은 이런 상태였었고 그리고 오늘 차트의 공략 자리를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두 가지 공략이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 기법은 저는 보통 눌림 매매를 많이 하는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돌파 매매도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돌파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10시 이전에 할 수 있는데 돌파하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 손절이 나가기 쉬운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한번 돌파 시가입니다. 시가가 빨간 선인데 한 번 돌파하고 못했고 두 번 돌파하고 못했고 세 번째 돌파할 때가 자리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3차 돌파할 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돌파 관점은 1차, 2차, 3차 때 공략하면 큰 상승을 받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하는 매매입니다. 제가 하는 매매는 전 눌림 매매인데 저랑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게 눌림 쉽게 말 매수가를 미리 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걸어놓기만 하면 공략이 되는데요. 보시면 눌림 매매는 고점을 찍고요. 지지 라인을 제가 찍어드립니다. 1차 지지, 2차 지지, 3차 지지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높게 공략하셔도 높게 매수가 되고 또 하단에 매수가 되고 어떤 구간에 매수가 되더라도 오늘 19,0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사유로 첫 번째는 지수와 재료 확인했고요. 테마군도 확인했고 차트, 수급, 거래원, 프로그램을 다 확인했을 때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늘 가장 좋은 자리에서 돌파 자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이 자리가 공략 자리고요. 눌림 자리는 분할로 1차, 2차, 3차를 공략하셨다면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볼 수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또 해보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제가 했던 건데 보시면 1차, 2차, 3차의 매수 가격을 들여가지고요. 공략이 되신 분들이라면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1시간 만에 많은 분들은 18% 정도 수익이 났고요. 적은 분들은 12%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매매가 18%, 12%도 큰 수익률이지만 이 수익률이 터지기 시작하면 뭐 30%, 40%, 5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꼭 한 번씩 공략해보는 기준과 기법이 가져실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 좀 해드리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신규주 상승률 오늘 수익 본 내역들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수익이죠. 상한가 이상의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게는 18%, 적게는 10%가 나는 1시간 만에 나는 공략법이 신규 상장주 공략법이다 말씀드리고 저는 눌림으로 공략해서 눌림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신규 공략 요점을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재료를 확인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장했던 그 종목의 재료, 섹터와 공모가 유통 물량 확인하는데 여기 다 보시면 물론 좋지만 가장 크게 확인해야 할 게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말씀드립니다. 가장 적게 10% 내면 가장 좋죠. 그 작은 돈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그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기보다는 공모가 대비해서 시작 호가가 얼마에 시작하는지. 공모가가 10,000원인데 만약 30,000원에 시작한다면 굉장히 높은 호가에 시작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없지만 공모가가 10,000원인데 만약 8,000원에 시작하고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진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타점에 대한 부분은 기준선, 공모가와 시가 확인할 거고 공략 시간과 매수 타점 확인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단 QR 찍고 경제적 자유를 누려라의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공략에 대한 내용을 해드렸기 때문에 공부가 되셨을 거고 이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8월 16일 날 유라클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신규 상장해요. 오늘 이제 12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라클이라는 종목을 한번 나도 해보겠다.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배워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유라클 종목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모가와 그다음에 유통 물량 그리고 시작 호가를 확인해서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좋은 공략 지점인 매수가와 또 급등이 나면 익절가 또 하락이 나면 손절가까지 다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유라클 하실 분들 지금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배워보고 싶었었던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방법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몽땅 다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연결되니까요.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진단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02-2128-8543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했는데 뱅크웨어 글로벌 이에 대해서 오늘 마감가가 1.56% 하락으로 마감을 보여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5%대 밀렸습니다. 맞아요. 내일 그렇다면 오늘 좀 좋게 보신 것 같은데 네네네. 내일 공략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오늘 공략해서 우리가 수익 보고 나왔으니까 우선 감사한 종목이지만 내일 혹시라도 공략하실 분들은 요것만 기준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는 제가 말씀드린 당일 공략에 대한 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신규 상장 그 다음날 디플러스 1일날 공략법도 있는데요. 자, 일봉을 좀 보면 오늘 신규 상장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가 15,750원에 끝났고요. 그리고 보면 시가가 15,9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 이 구간이 정확한 기준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작을 할 때 15,950원 또는 15,750원 위에서 시작한다면 그걸 지지라인을 잡고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간에 마이너스 5% 빠진다는 거는 이 15,750원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종가인 15,750원 밑에서 시작한다면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가 내려갔다고 해서 오를 거라 생각하시고 공략하시면 이게 하락을 크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드리면 15,750원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그러니까 15,750원을 기준으로 잡고 그 가격 밑에서 시작하면 관망, 거기 위에서 시작하면 한번 흐름을 보고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은 건가 이에 대해서도 잘 배워봤습니다. 월요일 첫 스타트를 정말 스마트한 주식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상담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시장이 조금 더 빨갛게 불타오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